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위를 한번 제대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둘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기에 믿음도 충분히 있었고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았죠. 집으로 가면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거 있죠? 아무튼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되었지만 이웃 사람들도 다 저희 부부를 보고 깨가 쏟아진다고 말할 만큼 저희 부부는 금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이를 천천히 가지고 싶었어요. 아내와 둘이서 더 행복하게 추억을 많이 쌓고 제대로 된 육아를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30대 초중반이었던 저와 아내는 임신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고 노력도 정말 많이 했지만 임신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더군요. 사람들이 임신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던 아내였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하루 종일 우울해하더라고요. 마치 전부 다 자기 탓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기 영상을 보면서 잠에 들었고 저는 모른 척했지만 매일 화장실 가서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남편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고 집에서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죠.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아내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원했기에 제가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혼자서 집에 있는 게 아내에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운동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다른 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점점 일상생활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니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내는 이제 임신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 싶었고 다시 표정도 좋아졌고 활기도 찾은 것 같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저 혼자 돈을 벌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게 하면 뭐가 남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건물이 제 명의입니다. 빌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부나 어르신분들이 많이 살아요.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한테 물려받았고 제가 관리도 하고 입주민들과 소통도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 나름 먹고 살만했죠. 그런데 제가 직장도 다니고 건물 관리까지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아내가 더 건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항상 제 옆에서 제가 몰랐던 걸 아내가 다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아내에게 제 건물의 명의를 주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놀고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기도 했고 아내가 저보다 더 건물에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아내의 명의로 바꿔주고 싶었죠. 그리고 아내에게 결혼 전부터 결혼하게 되면 건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평생 같이 살 여자이고 저와 부부이니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곧 아내에게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딱 명의를 바꾼다고 할 때쯤 저희 건물에 새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입주자를 처음 봤는데 저와 나이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잘생긴 남자분이었는데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 이사를 왔구나 싶었는데 그 남성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친해지고 싶었고 대화도 정말 잘 통할 것 같았죠. 그런데 아내는 그 남자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다는 말에 놀란 줄 알았고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했죠.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도 진정이 안 되는 듯 보였고 제가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입자분 남성을 정말 잘 챙겨줬어요.
아내가 그 남자와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친해졌습니다. 저희 집에도 자주 부르고 싶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서 계속 미뤄졌었죠. 그리고 그 남자의 아들과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어린아이였는데 저희가 아이가 없다 보니 정말 친아들같이 대하게 되더라고요. 예의도 바르고 부침성도 좋아서 제가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같이 술도 여러 번 마시고 아내와도 셋이서 자주 만났어요. 제가 그 남자 좋은 사람 같다고 하면서 가기 싫다는 아내를 억지로 끌고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셋이서 정말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잘 만나다가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나올 때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야근을 하고 새벽 늦게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도 잘 못 보고 그 남자도 잘 못 봤죠. 그래서 몇 주간 얼굴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그 남자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내분 잘 있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건데 대뜸 제 아내의 안부 먼저 물어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장난식으로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제 아내만 궁금하나 봐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그 남자는 들켰네 라고 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했어요. 아내도 없고 잘생긴 남자가 그런 장난을 치니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대충 그렇게 인사를 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묘한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말에 잠깐 아내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남자의 아들과 같이 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봐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아이에게 오늘 태권도 학원 갔어? 수연이랑은 잘 지내? 라며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자의 아들과 하하호호 거리며 저 빼고 대화를 했고 저는 전부 모르는 일이니 대화에 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아이가 먼저 집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엄마,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내는 아들 잘 가 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저는 그런 아내한테 왜 다른 남자 아들한테 아들이라고 해? 라고 하며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니 아내는 여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그냥 정말 아들 같아서 그런 거야 라고 했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왜 이렇게 그 남자 아들에 대해서 잘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태권도를 가고 수연이라는 그 아들의 친구는 어떻게 하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진지하게 나오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건물 받을 때 대비해서 입주자 관리 차원이지. 왜 이렇게 진지해? 제가 너무 꽉 막힌 생각인 건가 싶었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죠. 그 남자는 아내의 안부를 물어보고 아내는 그 남자의 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찝찝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내를 많이 믿으니까 참아보려고 했어요. 정말로 아내가 세입자를 많이 아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좋은 집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려 했죠. 일부러 허튼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옷도 짧아지고 화장도 진해지더라고요. 원래 항상 집에 있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일밖에 없어서 옷장에는 운동복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치마와 니트 혹은 블라우스처럼 되게 꾸미고 나가야 하는 옷들만 있더라고요. 한 번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기분 전환 이라고 하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영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보채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내가 알아서 잘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고 아내는 집에 있었죠. 원래라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전화를 하지 않는 아내가 그날은 전화를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몰래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장모님께서 쓰러지셨단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지금 당장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안 와도 된다며 이미 자기가 가고 있으니 올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자기가 연락하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했고 연락을 잘 못할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장모님은 괜찮냐고 수십 통의 연락을 보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내는 새벽에 연락이 와서 상황을 알려주었고 자신이 어머니 병간호를 하게 되었다며 당분간 집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옷이라도 가져다 준다고 하니 아내는 필요 없다며 가만히 있는 게 자신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가는 걸 막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집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집이 너무 공허하고 넓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으로 가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혼자서 생활을 하니까 정말 이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떨어져 있어도 연락은 자주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연락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저 혼자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저희 윗집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누라랑 꿀이 뚝뚝 떨어지더니 뭘 잘못했길래 마누라가 도망을 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아내 고향 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믿지 않으셨죠. 뭔 소리여. 내가 얼마 전에 이 눈으로 똑똑히 봤는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으시며 저에게 화를 내셨고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출근길이어서 급하게 이동하느라 할머니의 말을 제대로 생각하진 못했지만 그때 조금만 더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더 빨리 상황을 알아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다른 사람을 제 아내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살았고 아내와 연락도 열심히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서프라이즈로 저에게 연락도 없이 왔더라고요. 저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고 거의 한 달 만에 아내를 보니까 기뻐서 날뛰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아내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 뒤로 아내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아내의 오빠가 병간호를 하고 있다고 했고 얼마 뒤에 다시 교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간다고 하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도 만지면 안 돼서 연락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의 건강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심각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내가 돌아오고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출근을 했고 아내는 집에 있었죠. 기분 좋게 출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윗집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셨고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셨죠. 무슨 일이냐고 하니 할머니는 지금 자네 집에 도둑 들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할머니는 어떤 남자가 모자를 눌러쓰고 저희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했죠. 저는 순간 집에 혼자 있을 아내가 너무 걱정이 되었고 바로 회사를 뛰쳐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어요. 손이 벌벌 떨렸고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났습니다. 아내가 못된 짓을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경찰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경찰과 함께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낯선 남자의 신발이 저희 집 현관에 있더라고요. 안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경찰과 저는 인기척도 없이 조용히 갔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방에서 본 장면을 보고 넋을 잃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바로 세입자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희 집 안방에서 아내와 한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거 말이죠. 경찰들도 보고 기겁을 했고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놀라서 이불로 자신들의 온몸을 가렸고 경찰은 눈을 피했죠.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뇨? 아내는 옷을 대충 주워입고 저에게 무릎을 꿇은 뒤 여보, 오해야. 정말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 하려고 한 거야. 이런 말을 했고 그 남자는 갑자기 자신을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놀라서 뭐? 너 미쳤어? 너 하나 살자고 나를 성범죄자 취급을 해? 라고 했죠. 경찰도 한숨을 푹 쉬었고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 남자는 이에 그치지 않았죠. 갑자기 저에게 저기요, 이 여자랑 헤어지세요. 이 여자 당신 건물 때문에 옆에 붙어있는 거야. 나랑 이미 같이 살기도 했고 우리 아들이 당신 아내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거 들었지? 그리고 나랑 당신 아내는 예정이 있어서 절대 못 헤어져. 그러니까 이혼해. 라고 했어요. 아내는 그 남자의 입을 막으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알고 보니 그 남자와 아내는 예전에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세입자를 처음 봤을 때 돌처럼 굳었던 거였죠. 뿐만 아니라 이미 둘은 관계가 많이 깊어진 듯 보였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고 아들과도 엄마 아들 하는 사이니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내가 고향에 내려갔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고 할머니가 제 아내를 봤다는 건 진실이었죠. 제가 잘못해서 아내가 다른 남자 집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이 하나둘씩 맞춰지니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모든 게 다 아내와 그 남자의 불륜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제가 눈치가 너무 없었죠. 아내는 저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경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고 저희 셋은 경찰서로 갔죠. 경찰서로 가는 내내 아내는 핑계만 구구절절 늘어놓았고 이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그 남자는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이혼하게 되어 있다고 화를 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만 바라보고 저만 사랑해줄 줄 알았던 아내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나요? 그것도 전에 만났던 남자 말이죠. 그리고 대놓고 제 건물을 탐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아내는 끝까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도 양심이 있다며 이사를 했고 아내는 저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지막 복수로 위자료도 엄청 크게 요구했죠. 아내가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어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고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일상생활도 가능해졌고 이제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일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눈치도 정말 빨라졌고 사람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아내한테 진명을 해줬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그런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도 바보 같고 평생 함께할 거란 생각에 빠진 것도 한심스럽네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배우자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